몸바로 생각 네 번째입니다. 11개의 시스템과 안이비설순으로 구성된 몸은 정기신 또는 형기신이라는 세 개의 큰 카테고리로 수렴할 수 있다. 사실 동의보감도 이러한 인체관을 기초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몸바로 그룹 대표 한의사 김웅기입니다. 자, 몸이 바르다. 몸을 바르게 만들어라. 이런 말이 몸바로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몸이 바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몸바로는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몸의 3대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바로 생각 첫 번째입니다. 한의학의 탐구 대상은 몸이다.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명제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양의학의 탐구 대상이 몸이듯 한의학의 탐구 대상도 당연히 몸이죠. 황제내경 시대의 몸이나 21세기의 몸이나 양의학의 몸이나 한의학의 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한의학의 몸은 음양오행과 오운육기, 주역 8개로 이루어지고 양의학의 몸은 세포, 조직, 기관, 신경, 혈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몸이나 양의학의 몸이나 똑같은 거죠. 다만 그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치료 방법과 수단이 다를 뿐인 것이죠. 몸바로 생각 두 번째, 모든 치료법은 물리적 자극이거나 화학적 자극이다. 그러니까 인체에 대한 치료 행위들은 결국에 인체의 해부학적 특정 구조물에 대한 물리적 자극을 통한 치료법이거나 인체의 해부학적 특정 구조물에 대한 화학적 자극을 통한 치료법으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한의학의 치료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의학의 치료 수단은 크게 침과 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침은 경락을 기반으로 하고 약은 기미론에 기초합니다. 침은 경락과 경혈에 대한 물리적 자극에 해당하고 약은 영양과 화학적 자극을 통하여 인체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경근추나든 청골추나든 트리거 포인트든 롤핑이든 침이든 도침이든 부항이든 뜸이든 모두 다 물리적 자극에 해당되는 것이죠. 약침은 이 둘 중에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한의사의 치료 수단인 침과 한약은 음양오행과 오운육기를 따라서 인체에 작용하고 양약과 양방치료법들은 물리적 자극, 화학적 자극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나 서양의학이나 인체의 어떠한 치료 행위를 하게 되면 인체가 반응하는 방법은 큰 범주에서 보면 똑같다. 물리적 자극, 화학적 자극 둘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다르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다름보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공유하는 부분, 공통된 부분에 더 관심이 있고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몸바로 생각 세 번째입니다. 몸은 11개의 시스템과 오관, 즉 안, 이, 비, 설, 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11개의 시스템과 오관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졌을 때 인체는 건강한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골격계가 몸을 지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움직인다라는 것은 뼈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에 인체 조직의 40%를 차지하는 인체에서 가장 큰 조직인 골격근이 뼈대를 당겨서 움직임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근골격계를 감각과 운동신경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계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적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도록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결국에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입으로 먹어서 생기고 산소는 코로 호흡하여 얻어집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섭취하는 소화기계와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기계가 기본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기혈과 영의를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이 산소와 포도당은 심혈관계를 통하여 전신에 공급되고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독소들은 폐호흡과 신장 방광을 통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신장은 이 외에도 움직임에 필요한 수분, 산염기 평형, 미네랄 등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분비계, 인체를 외계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그리고 자연 치유 역할을 하는 외피계와 면역계, 그리고 종족 번식을 위한 생식기계, 이렇게 11개의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외계의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즉 색성향 미촉을 인식하는 통로인 안이비설신이라는 두 개의 안면부의 오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몸바로가 바라보는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입니다. 몸바로 생각 네 번째입니다. 이 11개의 시스템과 안이비설신으로 구성된 몸은 정기신 또는 형기신이라는 세 개의 큰 카테고리로 수렴할 수 있다 또는 수렴되어진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11개의 시스템과 오관은 크게 골격 근육 신경계로 이루어진 움직임의 체계와 이러한 움직임의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오장육부를 기초로 한 에너지 공급 체계, 그리고 인식의 체계인 오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체계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에 해당하고 이 에너지 체계는 기혈을 포함하는 개념인 기에 해당하고 오관을 통한 외부 인식 체계를 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기가 있다, 총명하다고 할 때 총명은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 그래서 총명이죠. 이 오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담당하는 것이 눈과 귀입니다. 눈의 시각 정보, 귀의 청각과 전정 기능. 즉 신의 기능을 대표하는 눈과 귀가 밝은 것을 총명하다, 총기가 있다 이렇게 하고 신이 밝지 않는 것을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를 들어 있지도 않는 헛것이 보인다든가 없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환청이 들린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이 이상하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즉 신의 인식체계에 문제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신이란 외계의 색성향 미촉을 오관인 안이비서신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는 인식체계를 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은 신경계를 통하여 발현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은 사실 형이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흔히 정은 골수와 내수에 저장된다고 하죠. 즉 뼈에 정이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훼손되면 뼈가 녹는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형과 정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제대경과 거의 동시대에 쓰여진 회남자를 보면 정기신이 형기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진단할 때 관형찰색, 망문문절 하잖아요. 이때 관형, 즉 형을 보죠.
형을 본다는 것이 몸의 형태를 본다는 것이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자세를 본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정이 훼손된 노인들의 자세를 보면 그 형이 비틀어져 있죠. 같은 노인이어도 정이 충만한 노인들은 자세가 꼿꼿합니다. 그래서 관형이란 그 형을 살펴서 정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은 정과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몬바로에서는 정과 형을 같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감정이죠. 감정과 신은 서로 다른 거죠. 한학에서는 감정이 뭐 전두엽이나 해마나 편도태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부에 간직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임상에서 감정의 기복으로 인한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장부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잘 치료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하고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감동받지 않는 것인데 사실 대단한 개념인 거죠. 감정은 장부에 간직되어 있다. 감정이 장부에 간직되어 있다. 이런 건 정말 한의학의 탁견이고 한의학의 귀중한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몬바로 생각 5번째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11개의 시스템과 안이설신의 오관은 형기신이라는 3개의 카테고리로 수렴되어지는데 이 형기신의 생리병리를 한의학에서는 12개의 경락체계와 오장육부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둘로 나누어진 것은 아니지만 움직임의 체계는 12경락의 경락체계로 생리병리를 설명하고 이 에너지 체계는 오장육부로 생리병리를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은 경락체계와 오장육부의 작용에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체계로 생리병리가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체계의 붕괴로 발생하는 통증 질환에 접근할 때에는 형의 설명 체계인 경락 체계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경락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이것은 경락이란 무엇인가 편, 이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경락의 정의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몬바로의 생각 6번째, 경락의 정의입니다. 경락이란 11개의 시스템과 안이비설신의 오관으로 구성된 현기신의 펑셔널 네트워크, 기능적 네트워크다. 이것이 몬바로가 정의한 경락의 데피니션입니다. 이 기능적 네트워크에 12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정의는 기능적 네트워크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한학의 고유의 설명체계인 경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 이외에 경락이라는 또 다른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인체를 구성하는 11개의 시스템과 오관들끼리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적 네트워크는 움직임의 체계를 설명하는 근간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극, 즉 침자극의 반응 경로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몬바로의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동의보감도 이러한 인체관을 기초로 저작되어 있습니다. 이게 허준 선생님이 직접 쓰신 동의보감 집례인데 이 집례에 허준 선생님의 인체관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인신, 즉 우리 몸에 우리의 탐구 대상인 인체는 안으로는 오장육부와 밖으로는 근, 골, 기육, 혈맥, 피부, 근, 골, 기육, 혈맥, 피부가 그 형과 정기신을 이루어서 이 형기신, 정기신이 장부 백병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11개의 시스템이 3개의 카테고리로 수렴되고 그것이 인신의 주체,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의 편제에도 이러한 기본 개념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경편과 외형편, 그리고 잡병, 그리고 치료법을 논하고 있는 치료수단을 논하고 있는 약과 침을 이야기하는 탕액과 친구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경편은 3개의 카테고리인 형기신, 정기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장육부를 쭈르륵, 오장육부의 에너지 체계를 쭈르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형편에서는 신형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물에 따라 서술하고 있습니다. 몸바로가 생각하는 몸과 허준 선생님이 생각하는 몸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팩트, 왜냐하면 그것이 팩트이고 진실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몸을 바르게 한다라는 몸바로라는 말에는 단순히 자세를 바르게 한다, 교정치료를 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근간인 형기신, 즉 움직임의 체계, 에너지 체계, 그리고 인식 체계의 신을 바르게 하자, 바르게 하는 치료를 하자, 바르게 하는 치료법이다 라는 의미가 모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의 눈으로 인체를 탐구하고 21세기의 언어로 한의학을 설명하는 한의사 김홍기였습니다.